자, 다시 인수분해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인수분해는 우리가 인수분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인수분해 틀 얘기해 보세요. 인수분해 틀. 네 가지. 아니야. 이제 첫 번째 제일 먼저 인수분해를 보는 그건 공식이고 곱셈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인수분해라는 큰 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공통인수가 보이면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AB 더하기 AC 같은 경우를 이렇게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공식으로 나오는 애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완전제곱식도 공식이지만 완전제곱식은 X자로도 처리할 수 있거든. 우리가 지금 중3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공식은 이거예요. 됐어요? 세 번째, 이렇게 X자 형식의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쵸? 네 번째, 자, 이 뒤가 뭐가 있어요? 항이 5개. 4개인 게 먼저 나와야 돼. 얘가 항이 3개니까 4항짜리를 처리하는 법과 5항 이상인 걸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4항짜리 어떻게 처리해요? 네 항짜리 어떻게 처리해요? 2랑 1, 3. 셋 하나를 묶거나 둘로 묶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제 셋 하나로 묶는다고요? 요 3개가 묶여서 완전 제곱이 되고 나머지 하나도 완전 제곱이 되는, 즉 어떤 3개가 묶여서 완전 제곱식이 되면 이건 셋 하나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형식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어떻게 인수분해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학생들이요, 인수분해 하라 하면 얘밖에 안 떠올라.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인수분해 중에 한 가지거든, 이거는. 됐어요? 셋 하나 둘은 뭐예요? 자, 항이 4개가 있는데 어떤 3개가 완전 제곱으로 묶이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면 둘을 나눠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이쪽과 이쪽에 뭐가 보인다? 공통인수가 반드시 보인다. 그러면 공통인수를 뽑아서 묶으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5항 이상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네,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 차수는 정리한다. 뭐 그래서 이제 푸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 말고 특수한 형태라고 불리우는 특수꼴, 이 특수한 형태들은 외워놓자라고 하는 특수꼴이 고등학교까지 가면 3가지가 있어요. 1, 2, 3 3가지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치환하는 꼴이 있어요. 치환한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치환하는 거. 보이는 완전. 어떤 문자를, 어떤 복잡한 식을 다른 문자 A로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치환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치환에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놓고 치환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걸 치환하라 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괄호 4개짜리가 붙어있는 식이 있다. 이때 이 괄호 4개를 둘 묶는데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둘을 묶어야지만 치환할 게 보여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중학교에서 다루는, 뭐 사실은 하나 뭐 공식이 좀 있지만 이거 연습이고 뭐 요 정도 되는 형태의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어느 형태인지, 그리고 내가 못 풀었던 문제가 몇 번 유형이어서 내가 못 풀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안 그러면 자꾸 인수분해에서 뭘 틀렸는데 내가 왜 틀렸는지를 몰라. 내가 자꾸 이 4항짜리를 셋 하나 묶는 걸 못 보네? 이렇게 해야 돼.
틀렸으면 됐어요? 아, 내가 둘둘 묶는 걸 자꾸 못 보지? 이렇게 이 틀을 알고 있어야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시키는 대로 해볼까요? 얘는요, 지금 얘죠? x 빼기 z, y 빼기 z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요, x 빼기 지금 뭐부터니? y, z 빼기 y. 네, 얘를 인수분해하라 라는 뜻이죠.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할까요? 저 식에서 공통인수가 있었다면 딱 뽑아내면 끝날 텐데 없어요. 그쵸? 그쵸? 네,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예요? 다시 다 풀어헤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쵸?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다 풀어헤칠게요. 정리해 볼게요. xz 마이너스 2xz 플러스 2xy 플러스 2yz 플러스 아니다 마이너스 2y제곱 됐어요? 혹시 더해지거나 빼지는 게 있나요? 얘랑 얘가 정리가 될 거고요. 얘랑 얘가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랑 요거도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개 정리해 볼게요. 3xy 마이너스 3xz 그 다음 이게 아닌데 이게 잠깐만요. 그쵸 플러스 yz 더하기 z제곱 빼기 2y제곱. 예, 여기까지 됐나요? 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얘는 항이 5개입니다. 맞습니까? 예,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네, 얘입니다. 예. 저 식을 보면 x는 1차고 y 2차고 z도 2차예요. 됐습니까? 그러니 얘는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x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정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x 상수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가 있는 애들은 요 녀석이니까 요 3 뺄까요? 3y 빼기 3zx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 상수항은요, 요 3개가 상수항인데 요거 조금 정리해보면 z제곱을 앞에다 쓸게요. yz 2y제곱 이거 2 1뿔마 하면 z 플러스 2y z 마이너스 y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됐습니까? 네,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y 빼기 z 이렇게 묶으면 앞쪽에서는 3x가 남고요. 뒤쪽에서는 z 빼기 y를 뽑았으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z. 네,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끝. 여기까지 됐어요. 네. 2단계여서 조금 어려워요.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인수분해 끝.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인데 이 식에서 얘를 빼면 빼기니까 얘 빼기 얘니까 이 식을 써보면 얘 빼기 얘니까 얘 빼기 얘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됐습니까? 네. 혹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4b 2분의 1 4b 제곱
2분의 1 사비제곱? 왜? 2분의 1 4b 제곱. 2분의 1의 4비? 아니야. 이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가운데 거에 반의 제곱이 얘다. 이렇게 써야죠. 그쵸. 가운데 거에 반 하면 a고요. 그거의 제곱이면, 그쵸? a 제곱이 4b가 된다. 이걸 쓸 줄 알아야 되죠. 가운데 거에 반의 제곱.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런데 얘도요. 자,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어차피 2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건 A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B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B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B가 어떤 제곱수가 되어야지만 왼쪽이 A제곱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B가 1이면 A는 2예요. 그쵸? B가 1이면 얘는 A는 2예요. B가 2가 아니라 B가 4가 되면 2의 제곱이니까 얘는 4의 제곱이에요. 얘가 4가 되면 얘가 만약에 9가 되면은 3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얘가 4의 제곱이 되면 얘는 8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 규칙을 찾아서 이걸 쭉 나열하는 거예요. 5의 제곱이 되면은 얘는 10이고요. 6의 제곱이 되면 12고요. 7의 제곱이 되면 14고요. 8의 제곱이 되면 16이고요. 9의 제곱이 되면 18이고요.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의 제곱이 되면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따라서 이런 순서상 A, B는 모두 10개가 나타난다라고 쓸 수 있죠.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인수분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자, 얘는요, 루트 x가 얘인데 요렇게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트 x가 얘니까 x는 a 더하기 4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a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a 빼기 7이고요. 루트 a 제곱 여기가 더하기 8a 빼기 2a니까 6a고요. 더하기 16 빼기 7이니까 9예요. 따라서 얘는 루트 a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번엔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x제곱을 x를 a로 표현해야 이 식이 루트 a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0a 더하기 2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루트 8a 빼기 20a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16 여기 36이 돼요. 따라서 루트 a 빼기 6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요건 어떻게 계산하죠? 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느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얘는요, a가 요 범위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a 더하기 3이 되고요. 얘는 a가 요 범위에 있으면 얘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빼기 6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얘는 9예요. 됐나요? 지울게요.
x제곱 빼기 6x 빼기 1, 2, 3, 즉 k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가 x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즉 x 더하기 뭐 x 더하기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k 값에 따라서. 됐어요? 어떤 상황, 그러면 이때 이 k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k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1까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되는 a, b를 쭉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a 곱하기 b가 음수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양수로 잡고 얘를 음수로 잡을게요. 어차피 뒤바뀌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6이려면 얘가 만약에 1이라면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 되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얘랑 얘랑 곱하면 요 사이에 있습니까? 네, 저 곱해봤자 마이너스 7 아닙니까? 그쵸? 얘가 만약 2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8이 돼야 돼요. 3이면 4면 5면 자, 곱하면 점점점 커지죠. 이게 마이너스 100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개수가 나옵니다. 됐어요? 더 써볼까요? 이거 얼마예요? 92. 여기까지 괜찮죠? 요거 안 되죠. 그쵸? 얘는 안 됩니다. 이렇게 5개다. 잠깐만요. 정수면 혹시 0이면 안 되죠? 0이면 안 됩니다. 네, 끝이에요. 됐어요? 네. 요런 경우를 하나하나 따져서 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실제로 이 정도 문제가 중학교 시험 문제 나오기는 해요. 나오면 정말 2개, 끝에 2개, 어려운 문제 2개, 요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얘가 x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자연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런데 a가 소수래요. 이게 중요하죠. a가 소수면 얘는 1하고 a로만 나눠지는 거죠. 얘는 a, 1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가 어떻게 곱해져서 이렇게 곱해져서 44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44가 나온다고요? 이것도 너무 경우가 많아서. 자,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얘랑 얘랑은 a구 양수고요. 여기가 곱해서인데 이게 혹시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음이었다면 이렇게 곱해서 음수, 이렇게 곱해서 음수, 그걸 더해서 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PQ라고 쓸게요. 얘는 모두 양수인 애입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PQ가 될 수 있는 애는 몇 개예요? 그러면 딱 정해지죠. 1, 12, 2, 6, 3, 4, 4, 3 6가지로 딱 정해지죠. 됐어요? 네, 이 6가지를 다 뒤져보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생각하지 맙시다. 1, 12. 그러면 이거는 12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44다. 2, 6. 그러면 이건 6a 더하기 2, 3a 더하기 4, 4a 더하기 3, 6이면 2a 더하기 6, 12, 1이면 a 더하기 12. 얘가 44다.
네. 됐어요? 이러면 A 값이 다 나옵니다.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참고로 A가 소수니까 이 A 중에서 소수가 아닌 건 버려야 돼요. 그쵸? 6개가 나올지 6개보다 작게 나오겠죠. 어떤 애는 안 되는 애가 있겠죠. 그쵸? 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네. 자.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자, 내심에서 배웠던 거 뭐예요? 둘레의 길이와 넓이 관계. 둘레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네. 번의 반 내심의 반 내저번의 반지름 네. 곱하기 분의 1이 네. 삼각형의 넓이. 네. 2분의 1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 3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심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레의 길이고요. 이게 내저번의 반지름이고요. 요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중학교 2학년 내심 단원에서 배웠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R의 둘레의 길이가 2 곱하기 6x 더하기 5. 얘가 12x 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5. 그러면 얘 약분되면 R의 6x 더하기 5가 12x 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5래요. 얘 나누기 얘를 하지 말고요. 얘를 인수분해 그냥 해보면 이게 6x 더하기 미안해요. 이게 6x 더하기 5니까 6 여기를 힌트로 보면 6 2, 5, 1 하면 6, 1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6x 더하기 5, 2x 더하기 1 따라서 R이 바로 2x 더하기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2x 더하기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 원의 중심은 AD 위에 있고 C는 BD의 중점이고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12파이 AC를 지름으로 하는 그 다음 색칠한 부분의 넓이. 자, 이제 얘를 모르는 상황이네요.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AC를 지름으로 하는 게 12파이니까 여기가 12라는 건 분명하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 저거를 구하려면 R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12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쁘게 쓸 수 있을까? 여기를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를 R 이래도 이 식이 되게 지저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이쁠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AC 그냥 여기 A로 놓고 풀게요. 자, 큰 원의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이죠. 파이 R 제곱하면 큰 원의 넓이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라고 놓으면 보세요. 여기가 12 빼기 A 2분의가 저 작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48파이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어요? 이 미지수를 뭘로 잡고 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워지고요. 얘가요. 4분의 12 더하기 A의 제곱
12 빼기 a의 제곱이니까 전개하는 것도 좋고요. 그냥 저 같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이용할 것 같아요. 얘 더하기 얘 빼기 얘 a는 4 됐어요? 네.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네, 그게 a죠. 답은 4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를 빨리 정리해 보세요. 네. 네,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세요. 그리고요,